JTBC 보도에 따르면 김용현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지속적으로 재판을 방해하며 항의와 고성, 심지어 법정 질서를 어지럽혀 감치 결정까지 내려졌습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치해줘서 감사합니다. 완전한 조롱이었죠.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이하상 변호사입니다. 김용현 측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재판부와 계속 충돌해온 인물이죠.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이 변호사가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된 뒤 그의 변호사를 전광훈 목사가 직접 연결해 줬다고 말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이렇게 말하죠. 김 장관에게 이 변호사들 보낸 건 나다. 즉, 내란 사건 피의자의 변호인 팀이 부정선거 음모론 탄핵 반대 집회와 얽힌 전광훈과 보수 극우 라인에서 공급된 것입니다. 일종의 음모론 카르텔 형태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내란 2인자로 불리는 김용현 전 장관도 안 나온다고 버텼습니다. 구인 절차가 시작되자 뒤늦게 나타났습니다. 나와서는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에 항의하는 변호인 때문에 재판에 차질이 생겼고 판사는 그 변호인을 규정에 따라 구금시설에 가두는 감치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병영 기자입니다. 이진관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재판방해 행위에 대해 사전 경고를 내놨습니다. 재판부로서는 법정 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고 1차 경고를 하고 2차 퇴정 명령을 하고 3차 감치를 위한 구속을 하고요. 그럼에도 뒤늦게 출석한 변호인의 항의가 시작됐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이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같은 자리에 있기를 신청한다고 하자 재판부는 누구냐, 왜 온 거냐,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올 수 있다며 방청을 막았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의 항의가 계속되자 재판부는 김 전 장관 변호인을 감치 재판에 넘겼습니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가두는 일을 뜻합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감치 처벌을 해줘 감사하다며 재판부를 향해 조롱 섞인 말을 내놨습니다. 이후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장관은 재판에 나오긴 했지만 증언은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질문 내용을 들어봐야 한다며 선서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증언하지 않더라도 선서는 해야 하냐고 되물었고 재판부가 그렇다고 답하자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증언 선서를 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이어진 특검 측 질문에 증언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증언 거부권을 사용했습니다. 계속된 특검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던 김 전 장관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재판부를 향해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 변호인은 계엄 수사 초기부터 JTBC 등 특정 언론인의 취재를 거부했고 탄핵 반대 집회 연단에 서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정치 행위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매개로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극우 인사인 전광훈 목사는 김 전 장관에게 이들을 보낸 게 본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하상 변호사. 더불어 빨갱이놈들이 지금 내년 총선에서 200석을 먹어버리겠다라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단골 소재인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을 주장해왔습니다. 3분의 2가 필요하면 부정선거를 통해서 사전투표의 수를 위조해서 200석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죠. 서울대법대 나왔죠. 아니 나는 강원전자밖에 못 나왔는데 어떻게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법대를 갔었어. 성령님의 은혜죠. 뭐. 더 무서운 것은 놀랄 준비해봐요. 윤석열하고 사법고시 동기죠.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사법동지. 검사님 하셨죠. 검사를 하다가 하도 우수해서 아닙니다. 삼성의 법률팀으로 스카웃됐죠. 스카웃은 아니고 그냥 가게 됐습니다. 삼성은요 한국의 최고의 사람만 잡아가거든. 내가 서울구치소 깜빵에 있을 때 죄수들끼리 운동할 때 모이면 변호사 누구 샀냐고 물어봐요. 서로가. 날 다 물어봐. 목사님은 변호사 누구 샀어요? 그래. 그 내가 이명규 변호사 그랬더니
목사님은 100% 무죄로 나갑니다. 그래. 이명규 샀다고 그러니까 난 사지도 않았어. 공짜로 와서 공짜로. 내가 갇히는 걸 보고 분노가 나서 그냥 스스로 온 거야. 그런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왜 내가 무죄로 나가 그랬더니 이명규 변호사는 천재입니다. 그래, 천재. 그래서 결국은 내가 76개 혐의가 다 무혐의가 된 거예요. 여기 다른 변호사님도 예를 다 썼지만 우리 이명규 변호사님이 팀장이에요, 팀장. 그리고 그날 내 재판할 때, 변론하고 날 때 그 교도소에 이제 버스 타고 들어가잖아요. 다시 수갑 차고. 근데 교도관들이 이렇게 말해. 목사님 무죄로 나갑니다. 이렇게. 왜냐니까 아까 변론하는 그 이명규 변호사를 봤는데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 자기들이 20년 동안을 재수를 들다가 출퇴근시키면서 재판을 보는데 저렇게 변론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래. 아니, 교도관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위대하신 변호사님이 왜 돈도 안 받고 왜 나를 변론하라고 스스로 자원해서 왜 왔어요? 그때 내가 종로에 갇힐 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네. 유일하게 대한민국을 구하시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신 분이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시지 않습니까? 이야. 오늘 증인들의 행태를 직접 취재하고 온 여도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내란 사건의 주요 인물들 모두 같은 법정에 선 그런 날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이상민 전 장관이 모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전직 대통령과 국무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중심에 있다가 이제 국헌문란, 내란으로 구속됐는데요. 오늘 이들이 사법체계를 흔들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새 증인의 행태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한 명씩 짚어보죠.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네, 오늘 증인으로 나온 상황을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은 이렇게 앞서서 전부 다 불출석했습니다. 핵심 증인이라서 재판부가 부른 건데 오늘 나와서는 이렇게 증언을 또 거부했습니다. 제가 윤 전 대통령에 이렇게 세모 표시를 했던 건 여러 질문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하면서도 선택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 또 하나 눈에 보이는 게 이상민 전 장관은 판사 출신이죠. 판사 출신인데 증언 거부에 더해서 선서 거부까지 했습니다. 재판장도 형사사건에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네. 애초에 안 나오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버티다가 끌고서라도 나오겠다라고 하니까 나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한 전 총리 재판부가 이 재판을 속전속결로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엿보입니다. 오늘도 다음 주 수요일에 재판을 끝내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요. 그런데 정작 핵심 증인인 오늘 증인들이 불출석하겠다고 하니까 과태료 500만 원씩을 부과했습니다. 구인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는데 이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강제 처분 형태로 영장이 발부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의사와 관계없이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게 재판부 입장입니다. 네, 이 전 장관은 오전에 바로 나왔고 김 전 장관은 구인장을 확인한 후에 오후에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마지못해 출석했습니다. 구인 압박에 어쩔 수 없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재판장을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듯한 발언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결국 감치 결정도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이 판사 출신인 이 전 장관은 형사소송법을 언급하면서 선서를 거부했는데 이 재판장 역시 선서 거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전 장관은 그러세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전 장관의 태도에 결국 재판장도 참다 못해서 이 불쾌한 반응을 보였는데 직접 보겠습니다. 예. 과태료 근거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 과태료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부과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네. 과태료 부과합니다. 네, 저는 즉시 이의 제기한다는 것을 주소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 말고 할 말은 없습니까? 네, 특별히 없습니다.
네, 또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재판부가 일찍부터 오전부터 동석 안 된다라고 했는데도 방청석에 미리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법정에서 그 변호인 바로 뒤에 앉아 있었는데요. 동석 금지를 알고도 아무렇지 않게 들어와서 법정에서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재판장이 감치 재판에 넘기자 끌려 나가면서도 직권남용이라면서 법정에서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증언을 이렇게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자신들한테 불리한 겁니까? 네, 한덕수 전 총리는 사실상 현재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과 내란 공범 형태로 묶여 있습니다. 예. 증언을 하려면 한 전 총리 그리고 자신들에게도 불리하다 이런 걸 의식했다라고 보입니다. 재판장은 이 전 장관을 향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이 혐의가 법정형으로 사형까지 가능한데 이렇게 증언을 거부하는 걸 보니까 깊이 관여돼 있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김 전 장관도 대통령실 CCTV를 제시하면서 확인하는 그 절차에도 증언을 거부하자 재판부는 증언을 거부할 만하다라는 취지로 꼬집기도 했습니다. 예. 한 전 총리를 감싸기 위한 걸로도 읽히는데 이런 태도들이 한 전 총리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네, 오늘 재판에서 증인들의 모습, 행태를 직접 취재하고 온 여도연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현재 2가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열릴 때마다 법정이 난장판이 되어서 추가 재판도 최근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도대체 법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열린 김용현 전 국방장관 추가 기소 사건 재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특검보가 법정에 없다고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높은 확률로 지금 조은석은 사무실에 놀고 있을 겁니다. 지위도 애매한 파견 검사들까지 나와가지고 이 조은석 시다발이 하라고 이렇게 지금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검사들이나 특검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시면 제시 좀 해주십시오. 조문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조문이 그렇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재판을 미루고 특검 파견 검사를 내보내달라는 뜬금없는 주장을 하더니 예, 재판은 연기해 주십시오, 재판을. 진행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앉아 있는데 어떻게 소송회의가 진행됩니까? 특검의 명칭도 문제 삼습니다. 내란 특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사실상 내란에 대한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기 전에 내란 판단을 스스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내란 특검이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주고 부하에게 증거 인멸을 시킨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기소한 이 사건은 5개월이 지나서야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해당 재판부에서 김 전 장관 구속 연장을 결정하자 변호인들이 재판을 못 받겠다면서 여러 차례 재판부 기피 신청에 관할 법원 이전 신청까지 해 재판이 멈춰섰던 겁니다. 내란 사건 재판에서도 비슷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그 기피 신청하신 것 때문에 기일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또 저희 야단치시는 겁니까? 이러면서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이제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게 됐습니다. 법정 방청석을 차지한 지지자들은 김 전 장관에게 응원 구호를 외치는가 하면 특검팀이나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에겐 야유를 보내고 있습니다. 법정 안과 그리고 출입구 쪽에서 저희들을 향한 비난과 야유의 말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렇게 투덜거린다는 거는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결국 내일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선 재판부가 소란 행위가 있으면 감치, 즉 구치소에 갇힐 수 있다고 미리 경고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내란 재판 비롯해서 여러 가지 내란에 가담했던 자들의 재판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오늘도 사실은 너무 저희 문제들이 많은 재판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 무슨 영상이 있다고 또 제작진이 얘기를 합니다. 그거 보고 올까요? 많이 보네요. 예. 높은 확률로 지금 조은석은 사무실에 놀고 있을 겁니다. 지위도 애매한 파견 검사들까지 나와가지고 이 조은석 시다발이 하라고 이렇게 지금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검사들이나 특검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시면 제시 좀 해주십시오. 조문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조문이 그렇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연기해 주십시오, 재판을. 진행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앉아 있는데 어떻게 소송회의가 진행됩니까?
내란 특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사실상 내란에 대한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기 전에 내란 판단을 스스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기현 판사만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한성진 판사는 항상 고개가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바로도 할 힘이 없나 봐. 예.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강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죄송한데 저렇게 부산 떠는 인간들 주체는 동일하잖아요. 예. 그렇지 않나요? 지금 김용현 포함, 김용현의 변호인들, 그리고 뭐 윤석열, 이상민, 이 작자들이 다 비슷한 결이에요. 예. 재판 자체를 불법 재판이라고 여기거나 특검을 민주당 특검이라고 왜곡시켜가지고 불법 특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수사는 다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재판은 사법부가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재판에는 자신들이 이제 기소가 된 피고인이라고 한다면 피고인의 자세로 이 재판을 임해야 되겠죠. 근데 한성진 부장판사를 탓하기 이전에 일단 저는 뭐 한성진 부장판사도 문제 있다고 봅니다. 이진관 부장판사한테 좀 배웠으면 좋겠고요. 예. 긁히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답답하니까요. 지기현보단 나을지 모르지만 저런 변호인들을 그냥 재판정에서 제지하지 않아요. 제지하지 않고 저렇게 내버려 둔다라는 거는 저 정도의 제지라는 건 제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김용현 피고인의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사가 저렇게까지 사실 좀 적합하지 않은 표현입니다만은 뭐 난리 부르스를 떠는데 저거는 당장 감치를 시켜도 될 정도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 이하진 변호사 있잖아요. 예. 오늘 한덕수 재판의 증인으로 김용현이 출석을 했는데 자신들이 동석하지 못한다라는 이유로 또 난리를 떠니까 오늘 감치시킨다고 명령을 때렸어요. 이진관 판사. 판사는.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진즉에 했었어요. 그 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상민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안 나온다고 버팅기다가 결국 과태료 500만 원 맞고 강제 구인한다라고 하니까 기어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윤석열도 똑같아요. 근데 나와서 증인 선서를 안 했어요. 형사소송에서 증인 선서를 안 하는 저는 증인은 처음 봤습니다. 불가능해요. 그건 법에 없어요. 규정에도 없는 겁니다. 민사에선 가능한데요. 형사에선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상민은 따져볼 여지가 있다라고 판사 출신이니까 형사소송법 160조에 따르면 그건 따져볼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과태료 50만 원. 그리고 또 1시간 동안 대답 안 하고 그냥 갔어요. 네. 증언 거부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와서 김용현 변호인들이 저렇게 난리를 떠니까 감치 조치를 내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와, 김용현 변호사들은 그러면은 자기 재판도 그렇고 저렇게 한덕수 재판에 가서도 깽판 치고. 사실 깽판 치는 거예요. 예. 그 앞서 보여드린 영상은 김용현 공판이었는데 맞아요. 거기서는 아예 그 공판을 이어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뭐라 그랬냐면 조은석 특검보 나와라. 왜 지금 여기 있는 검사들 특검들은 조은석 시다발이냐. 이건 제가 원래 쓰는 단어는 아니고. 네. 아니, 뭐 쓰셔도 상관없어요. 네, 우아한 저는 제정신이 시다발이 아닌 이런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거의 변호인들. 예, 근데 이 변호사들이 조은석 시다발이냐, 뭐 이러면서 방해를 합니다. 지금 변호인단 같은 경우는 그냥 시간 끄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차피 제가 볼 때 김용현이 나올 거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에요. 다른 게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고 변호사가 여기서 제대로 된 방어권을 가지고 변론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김용현의 어떤 형량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시간을 끄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고 시간을 끔과 함께 적어도 자기의 지지 세력을 만들어서 이 내란 재판을 정치화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윤석열이든 김용현이든 그들이 햇빛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권이 바뀌어서 사면이 버티되지 않는 이상 나올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법도 하나도 안 봐요. 무슨 특검보가 없다고요? 이번에 나온 특검법에 의하면 소위 그냥 파견된 검사 같은 경우도 재판에 공판 나오면 아무 문제 없다라고 다 거기 적혀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 모르고 그냥 막 얘기하는 건데 제일 큰 문제는 저는 뭐 변호사들이 이렇게 이런 짓거리를 하면 감치시키고 밖으로 나가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많은 변호사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재판은 본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행위를 하는 건 변호사들이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재판부의 판사들이 왜 이런 행동을 보일까? 그러니까 이진관 부장판사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판결을 하지 못할까? 저는 이건 사법부의 분위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법부의 분위기를 가장 명징하게 드러내는 게 지기현 판사라고 하는
소송 절차에 대한 소송을 하고 있는 재판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하나는 영장 판사들이에요. 영장 판사가 줄줄이 윤석열, 김건희한테 가는 길목에 있는 사람들을 다 기각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다 풀어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 사법부가 문제가 될 만한 그러니까 사법부가 12월 3일 내란의 밤에 벌였던 문제가 될 만한 상황들에 대한 내용들은 또 다 기각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이게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면 판사가 이런 분위기를 아는 상황이면 대쪽 같지 않은 이상은 상황 자체를 갖다 그냥 대강 뭉개고 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지금까지 보니까 판사들이 대부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약자들한테는 되게 강하게 재판을 진행을 하고 강자들한테는 그 이후에 벌어질 상황들에 대해서 본인들도 뭐 이게 피곤하니까 좀 약하게 대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여기에 내란 재판이라는 부분들이 들러붙으니까 훨씬 더 기가 죽어서 전 세상에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숫기가 없는 총각들인가 느낌일 정도로 재판하는 이 한성진 판사 하는 행각을 보면 좀 그렇다면 사법부의 전반적인 분위기다. 본인들이 변호사들한테 이런 짓거리 하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과거에? 난리를 쳤겠지? 너 뭐야? 너 감치야? 근데 가만히 있잖아. 이랬을 때는 저는 사법부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반영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빨리 내란 재판부,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를 비롯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냥 계속 이렇게 잘못 가게 되면 나중에 상황 자체가 매우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웃어넘길 문제가 아니다. 야, 너는 뭐 난리치네? 판사들이 예를 들면 기가 죽어 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시간을 끌고 그 시간을 끄는 과정에서 무엇인가 잘못 삐걱대기 시작하게 되면 저쪽 진영 자체가 다시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선제적으로 패브를 찍어 눌러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민주당이 칼을 정확히 빼지는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빨리 칼을 빼야 된다. 내란 전담 재판부 필요성 제기를 해주셨고 한 말씀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죠. 마무리요? 네, 52분입니다. 와. 걱정됩니다. 이제 앞서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제일 걱정되는 거는 앞으로 있을 영장 실질 심사는 괜찮을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까 이제 정찬호 언니들 코너에서도 이제 영장 실질 심사 걸려 있는 피의자들에 관련된 얘기도 일부 좀 다루셨잖아요. 근데 전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추경호 영장인데요. 추경호 영장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봐야 된다. 그거 그리고 뭐 이제 뭐 박성재 전 장관의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신병 처리를 할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추경호는 국회로 가는 길문이고 박성재는 검찰 및 법조 카르텔로 가는 길문인데 박성재는 막혀버렸잖아요. 근데 추경호도 대상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연히 구속되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는 뭐 공수처 검사들 최혜병 수사를 대놓고 방해했던 사람들도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번번이 지금 인용보다 기각 사례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례적이래요. 이게 이거. 과연 비상시국을 대하는 사법부의 태도인가? 이거는 이제 법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버린 것 같거든요. 정치적으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지금의 이 사태를 결국 바로잡는 힘은 선출 권력인 입법부에 있다고 저는 보는데 입법부는 입법부 나름대로 했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의 공감을 어느 정도 얻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좀 너무 많이 제 감정이 앞서 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답답한 측면도 있어서요. 짧게만 얘기하면 저는 그것도 있습니다만 특검도 설명을 해야 돼요. 맞아요. 이 정도 상황이 오게 되면 왜 판판이 기각을 당하는가?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는 건가? 아니면 진짜 제대로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선례에 비춰서 법원이 영장을 이상하게 기각시키는 건가? 이 설명을 하지 않게 되면 어느 순간 이 특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저는 이 상황은 매우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거다. 저는 그래서 민주당도 중요합니다만 특검도 왜 설명을 안 해요? 설명을 해야죠 국민들한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나쁜 놈들은 사법 영장 판사와 그 다음에 지금 내란 세력의 변호인 다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들을 좀 붕업을 시키려고 하면 특검도 거기에 맞게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